저는 에스텔 에듀케이션 컴퍼니 대표이고 에스텔잉글리시.com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50만을 앞두고 있는 에스텔 잉글리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교재, 집필, 또 출간 도서, 해외 책 번역 등을 해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강세, 음절, 연음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귀에 영어가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영화나 미드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Where'd he go?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유추가 되세요? Where'd he go? Where'd he go? 도대체 무슨 말이지? 워리고? 워리고가 뭐야?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딱 자막을 제대로 스크립트를 보면은 정말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Where did he go? 이거예요. Where did he go? 근데 이걸 원어민들이 Where'd he go? 처럼 발음을 해요. 그 이유는 음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음절이 더 짧아요. 우리는 where 이거를 where처럼 이음절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이거 1음절이고요. 우리가 where라고 생각하는 길이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where이 아니라 where. 그래서 원어민들이 어떨 때는 그냥 were처럼 발음을 하기도 해요. 뒤에 있는 이가 마치 없이 그냥 were 한 번에 딱 발음을 하는 거죠. 딱 한 번에 박수 칠 때 끝나야 돼요. where 아니면 were. 그리고 did 이것도 쓸 때는 우리가 did처럼 쓰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이음절로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1음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끊어서 did, were did. 그 다음에 he를 발음할 때 연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did, he 두 개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특히 h 같은 경우는 하고 바람이 그냥 빠지는 he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리랑 그냥 함께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ere did he 이거를 한 번에 were did 지금 제가 did he 한 번 했거든요. 좀 부드러워지면서 worry처럼 되기도 해요. worry go. 그래서 가끔 외국인 원어민 친구를 처음으로 사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Where you from? 제가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Where from? 좀 약간 귀찮은 듯이 발음한 것 같기도 하죠. 이게 원래는 Where are you from? 인데 Where 이거를 이름절로 발음하면서 그냥 Where are you from? Are you의 연음이 일어나요? Where are you from?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강세예요. 아니 왜 음절이 그렇게까지 막 Where did he go까지 안 하고 짧아지고 Where are you from?까지 안 하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는 거야? 그건 문장 내에 어딘가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Where go 여기에서는 where의 강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세 없이 천천히 발음하면 Where did he go? 이렇게 했을 텐데 where에 빠르게 강세를 주면서 Where go 한 번에 쭉 짧아집니다. 그리고 Where are you from? 이거는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from의 강세를 줘요.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앞에 굉장히 짧아져요. 이렇게 어딘가에 강세가 들어가서 굉장히 짧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음절도 원래 짧고 또 연음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영어가 너무너무 빠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영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쉐도잉이나 그냥 미드 듣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소리가 다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언어의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Critical period라고 하는데 이 결정적 시기가 한 만 12세경이고 이 전에는 영어를 그냥 외국어를 듣는 대로 다 들리면서 그대로 습득되면서 따라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경우에는 본인이 조음기관으로 낼 수 있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의 그 조음기관으로 내는 그 소리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미드 계속 듣는다고 무작정 쉐도잉 막 듣고 따라한다고 될까요? 저도 실은 쉐도잉 실패자예요. 저는 그냥 영화 한 편 외우면 원어민 된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설렜었는데 이 스크립트 한 페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쉐도잉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둘 중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critical period, 언어의 결정적 시기를 넘었는데도 그냥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쉽게 습득하고 말하는 그런 언어 천재들이 5%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물론 저는 당연히 아니고 보통의 이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기가 솔직히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학습 유형이 완전 극청각형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극청각형, 그러니까 너무 청각만 쓰기 때문에 원래 학습이라는 건 시각과 청각으로 같이 해야 하는데 시각을 이제 학습에 거의 쓰지 않다 보니까 저는 시험은 완전 빵점이었어요. 영포자였어요. 이렇게 학교 시험 영어는 완전 못했는데 나중에 좀 커서 성인이 돼서 그냥 듣는데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 게 실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눈으로 보면은 해석이 잘 돼요. 이 문장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로 들을 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괴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소리랑 실제 원어민이 그 내는 소리랑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강세, 음절, 연음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Where did he go?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원어민들은 강세, 음절, 연음을 다 지키다 보니까 Where are you go? Where are you from?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리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거는 또 단어 발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쿠폰, 여러분 이 단어 알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어민들이 쿠폰 이렇게 발음을 해요. 쿠폰이 아니라 쿠폰. 한국어 오에 비해서 영어 오는 조금 더 입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쿠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도 원어민들이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어디서 쿠폰 이러면 저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단어 많이들 학창 시절에 외우세요. 목적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발음을 purpose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이 단어의 발음은 purpose가 아니라 purpose 이거예요. 제가 아까 영어에는 강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강세가 있으면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문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단어 내에서도 per 여기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pose라고 뒤에는 강하게 안 하고 약해지면서 그냥 pose. 앞에 있는 모음을 강하게 해주고 뒤에 있는 모음은 약하게 해요. 그래서 purpose. 그 해외 나갈 때 입국 심사에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목적이란 단어를 외워본 적 있어도 purpose라고 발음을 알고 있으면 딱 그렇게 입국 심사관이 물어봤을 때 저 무슨 말이야? 하고 안 들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 문제인데요. 글로 읽을 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읽게 되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강세, 음절, 연음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앞에 조금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뒤로 가면서 후루룩 모르겠다. 통으로 다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말하는 그 속도 그대로 머릿속엔 또 해석이 굴러갈 수 있는 이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스닝 공부법을 같이 해주는 게 꼭 필요해요. 이 언어 감각이라는 걸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쉐도잉도 실패하고 영어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막 이것저것 해봤을 때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미드 보기, 외우기도 실패하고 전화 영어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언어 감각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은 잘 생각해보면요. 그냥 소리가 잘 들리고 그 소리를 잘 따라 발음할 수 있으면 그거는 소리 쪽에 언어 감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봤을 때 파악이 잘 되고 그 어순이 잘 보이고 그 문장이 그냥 잘 외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 문장을 그냥 통으로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나면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한 언어 감각,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감이 오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잘 따라 발음할 수 있는 발음 교정 부분, 그리고 단순 시험 문법이 아니라 이 문장을 잘 파악하고 또 잘 습득할 수 있는 문장 부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영어 표현이나 또 쉐도잉을 그때 가서 해본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제가 했던 건 소리 카피, 문장 카피예요. 이 카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쉐도잉이랑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 카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안 들리는 문장이 있겠죠? 그 문장을 똑같이 발음하면서 같은 속도로 딱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구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 이 발음을 우리가 하다 보면 무조건 조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이 발음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절 체계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의 강세를 찾으면은 그 강세를 딱 주면서 확 이 소리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발음할 수 있게끔 소리 카피를 여러 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소리 카피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의미는 거의 신경을 못 쓰게 돼요. 그런데 내가 소리 카피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문장 카피로 넘어가요. 문장 카피는 이 원어민들이 말하는 이 어순대로 문장 구조대로 내 머릿속에 의미를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그 카피를 하면서 머릿속에는 똑같이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당 뭐 소리 카피 3번, 문장 카피 3번 이 정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완전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그런 소리 카피, 문장 카피 했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뭐 영화, 가족 영화라던가 뭐 뉴스. 그런데 제일 고난이도가 미드예요. 그래서 제가 미드 어떤 문장을 이제 카피를 하는데 도저히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혀에 모터가 달린 건지.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똑같이 카피하는데 4일이 걸린 적이 있어요. 4일 내내 시간 나면 그걸 계속 카피를 한 거죠. 똑같이 발음하고 똑같이 소리 내고 똑같이 머릿속에 의미 돌리고 정말 빨랐거든요. 그런데 4일 지나니까 그 미드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다 그 정도 수준의 그 문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피하는 부분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저는 리스닝 공부를 3단계에 걸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듣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듣기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문장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안 되겠죠? 듣는 즉시 그게 해석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원어민들이 쓰는 거의 웬만한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막 글로 쓰는 문어체까지 가면은 문장 구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원어민들이 말로 써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문장 구조들은 거기에서 거기예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공부하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스파르타 연습이라고 하는데, 아는 단어의 소리들을 다 듣게 되고 문장을 그 구조별로 해석하면서 듣게 되고, 할지라도 계속 나한테 생소한 모르는 단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모르는 단어만 딱 찾아서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약간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학습법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약간 감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영화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그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쭉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이게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반음을 해보세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여러분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제가 실제로 그 영화 배우가 했던 속도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클리어하게 잘 들리는 분들은 리스닝 너무 잘하시는 거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네? 도대체 뭐라 블라블라 하는 거야? 이렇게 실은 좀 어려웠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어민들이 말할 때 이걸 다 떨어뜨려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강조를 해주게 되고 그곳에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이만큼을 강세 I에다가 딱 주면서 거의 한 번에 말을 해요. 나는 이라고 하면서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굉장히 빨라지죠? 먼저 이 문장 우리 소리 카피를 같이 해볼 건데요. 똑같은 속도대로 똑같이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하고 강세를 I에 주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가 아니라 D가 살짝 부드러워져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good 이런 발음도 의외로 문장 내에 들어가면 잘 못 듣는데 이 발음을 그냥 good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good보다는
조금 더 G 발음은 뒤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입술도 좀 뒤쪽으로 good처럼 발음돼요. 그래서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여러분도 제가 할 때 같이 해보세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그 다음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이만큼이 또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는 강세를 유해주고 있어요. For you to start. 그리고 특히 미국식 발음에서 좀 부드러워지는 다음들이 있거든요. For you to start가 아니라 for you to 아까 루가 뭐였지? 왜 갑자기 루가 나오지 할 수 있는데 for you to start라고 할 때 이 T가 부드러워지면서 루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세를 유해주면서 한 번에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그 다음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여기는 또 city에 강세가 있어요. all over New York 약간 뉴욕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소리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 또 그 덩어리별로 봤어요. 이번에는 문장 구조대로 파악하면서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이만큼이 단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단문. I don't think 또 이제 단문 나오죠? I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그 다음 원어민들은 이렇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단문을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붙여 말할 때 to나 ing나 pp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이거를 너무 막 투부정사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붙여 말하기 위한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For you to start. 너가 시작하는 거. 그런데 또 start 다음에 running, ing 나오죠. 너가 막 그렇게 달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 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만큼 의미 이해됐죠? 또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붙여 말을 할 땐 전치사를 이용해서 또 붙여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all over 이거는 약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 모든 뉴욕 시티를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너 혼자서. 그래서 이게 문장을 우리가 쫙 봤는데 실은 이게 나홀로 집에 2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 케빈이 뉴욕에서 사라졌을 때 케빈 엄마가 나라도 밖으로 나가서 뉴욕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케빈을 찾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안 돼. 그건 좋은 생각 아니야 라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소리 짚어드렸고 문장 짚어드렸잖아요. 소리 카피 한번 해보고 문장 카피 한번 해볼게요. 강세 여기 표시한 거 생각하면서 저랑 똑같은 속도로 말해야 돼요. 시작.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by yourself. 여러분 저랑 똑같은 속도로 말했나요? 이번에는 문장 의미를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생각 아니야. 그리고 to랑 ing로 붙은 너가 달리는 거, 이 뉴욕 전체를 혼자서 해볼게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네, 이렇게 소리 카피, 문장 카피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그냥 한번 말해볼게요. 아마 소리도 다 이 덩어리대로 파악되고 의미도 다 쏙쏙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어떠세요? 약간 소리, 문장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연습했을 때 좀 더 리스닝을 체계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알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온다면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할머니 댁에 가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되물어요. 광복절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들리고 다 아는 문장 구조에 모르는 단어만 딱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듣게 되면 그때는 그냥 모르는 단어만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영어 듣기 공부를 할 때 자막을 켜야 하는지 아닌지 또 스크립트를 봐도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둘 다 켜고 스크립트 복사해서 옆에 딱 놓고 리스닝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우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자막으로 듣는다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리스닝 실력이 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막을 켜지 않는 건 그냥 가끔 내 리스닝이 얼마나 늘었지?
들었지? 라고 테스트할 때만 하시면 되고요. 리스닝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영어 자막 켜고 한국어 자막 켜고 이거를 똑같이 보면서 소리 카피를 하고 의미도 한국어 보면은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문장 카피하고 그리고 스크립트 쭉 보다 보면 중간중간 또 모르는 단어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익혀둬야지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세 개의 도움을 모두 받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또 리스닝 공부 알려드리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식 발음 억양만 공부를 해놓으면 영국식, 호주식, 또 막 인도식 다른 나라 악센트가 섞인 그런 영어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미국식 발음을 완전히 잘하고 잘 듣기 전까지는 미국식도 못했고요. 안 들렸고 영국식 더 안 들렸고 뭐 당연히 안 들렸어요. 그런데 미국식 완전히 하나 파서 잘하게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엄청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인들, 영국인들 다 만나서 영어 하잖아요. 약간의 발음 차이, 또 단어 차이는 재미있게 오히려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다 이렇게 좀 한국에서 들어보면서 공부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억양을 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Get Yarn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작은 영어 클립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장을 굉장히 다양한 억양의 배우들이 발음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워낙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 넷플릭스 또 그런 사이트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영화 미드가 다 들려야 나는 리스닝 성공한 거다. 이게 완전히 망치는 생각입니다. 저도 실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한국어 영상도 다 들리진 않아요. 저는 골프,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유튜브 보면 물론 한국인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별로 뭐 관심도 안 가고 집중도 안 되기도 하고요. 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제가 잘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안 들릴 수 있는 건데 어떤 미드를 딱 틀고 들었을 때 그게 다 들리지 않으면 나는 영어 리스닝 정말 안 되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고요. 제일 좋은 건 기준을 나랑 대화하고 있는 원어민의 소리가 다 들리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영화, 미드, 뉴스 이런 거는 그 주제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방대해요. 한국 의학 드라마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민, 외국인이 내가 모르고 있는 주제를 떠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 영어를 100% 잘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만 되물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시면 리스닝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응급실 지원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EBS에서 최연소 강사로 데뷔를 해서요. 12년차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영어 귀가 트이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워낙 다양하게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완전히 순수 국내파로 지금 이렇게 영어 강사까지 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국내파에 맞춰서 듣기 공부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로는 단어부터 제대로 잡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실 때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귀가 트이는 공부법을 얘기를 할 때 일단 듣고 그 들은 것들을 말로 하고 그래야 이게 영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를 외울 때부터 일단 스펠링을 보고 뜻 보고 스펠링 보고 뜻 보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단어가 어떻게 원어민이 발음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psychology, 심리학이란 뜻이잖아요. 이 앞에 P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애들은 프사이,
푸사이? 선생님 이거 푸사이인가요? 막 이러면서 잘못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요즘 단어장에는 QR코드만 찍어도 발음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으시다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 영어 사전 활용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해당하는 단어 발음 들으면서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단어를 들으셨으면 인토네이션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인토네이션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말에는 사실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인토네이션은 쉽게 말하면 높낮이인데요. 굳이 우리나라의 말의 높낮이를 따지자면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하는데 뭐 부산 계신 분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약간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단어마다의 조금씩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고요.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you, me? 이런 것들이 높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psychology 얘 들었죠? psychology, ecology 이렇게 call 이런 데다가 탁 높이를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들어가시면서 단어에도 인토네이션이 있고 문장에도 인토네이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과제는 뭐냐? 바로 연음입니다. 연음은 말 그대로 이어지는 발음인데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할 때 애들이 이제 영어로 그 말을 하면 I want to go home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잘 들어보면 want to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스펠링을 보면 want to 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want to go home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t가 2번 연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t를 한 번만 발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음인데 이런 것들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이 발음들을 잘 캐치하고 들을 줄 알아야지 아 내가 좀 이제 영어 듣기를 할 줄 아는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시는 연음이 이런 거예요. I've been to New York.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뜻인데요. I've been, I have의 이 V 이 줄임말이 살짝 들리다 말거든요. 이런 연음들을 잘 듣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귀가 번쩍 트이면서 아, 내가 이제 좀 원어민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영어 듣기 공부의 정석의 방법이고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코스의 방법인데 이거 이제 맹점은 현실에서가 조금 적용을 하려면 약간의 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영어 공부법의 전제는 북미식 영어, 소위 말하는 영어 듣기 평가식 영어 듣기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영어 표준어를 쓰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면은 한국어의 어떤 발음의 그런 경향이 영어에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아직 그만큼의 많은 샘플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영어 듣기는 다양한 악센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기가 좀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투리도 많고요. 정말 많은데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완전 저희 꿀팁인데 사실 요즘 막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짧게 카드 뉴스로 멍 때리다 영어로는 하면서 뒤에 막 영어 표현이 나와. 그 다음에 영어 클립으로 그걸 쓰는 엄청 많은 영상을 제공해 주잖아요. 어떻게 찾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발음도 다양하고. 그거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www.youglish.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해당하는 표현을 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I'm down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사투리를 쓰나 궁금해. 그러면은 그 유글리시 사이트에다가 I'm down이라고 쳐요. 엔터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의 I'm down 이라고 발음한 부분만 영상으로 쫙 모여서 보여줍니다. 클릭 하면은 계속 I'm down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호주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네? 아, 중국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네? 아, 일본 애들은 이렇게 발음하네?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은 역시나 뭐 네이버 사전 같은 거죠. 요즘은 네이버 사전 딱 클릭하면은 국기 촤라락
나와요. 미국 국기, 그 다음에 뭐 영국 국기, 호주 국기 자락 나오거든요. 그거 눌러가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영어 듣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내가 영어 듣기를 늘려야 돼. 막 영어 실력을 늘려야 돼 하면서 영어에 막 몰입해가지고 영어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벽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제가 분명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안 돼요.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때 99%는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학생들 단어 시험을 볼 때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criticize, 비판하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요거를 썼어요. 근데 얘가 영어 실력이 안 오른다고 되게 칭얼거려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얘야, criticize, 비판하다잖니. 그럼 비판하다라는 한국어 뜻이 뭐야? 모릅니다. 비판이요? 좀 나쁘게 말하는 거? 막 이래요. 나쁘게 말하는 것만이 비판은 아니잖아요. 그건 비난이고, 사실 비난과 비판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예시도 있었어요. victim, 희생하다, 뭐 희생자,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victim을 가지고 희생이 뭐야? 물어봤더니 내일 죽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저번 주에 있던 실화예요. 야, 내일 죽는 게 희생이라고 알고 있으면 너는 지금까지 영어 단어를 외워서 뭐 했었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학생들이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뭔가 영어 실력이 안 오르는 것 같고 내가 좀 영어 글을 읽어도 영어 듣기를 해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청독 공부법 관련해서도 최근에 워낙 핫했죠. 사실 청은 청취, listening이고요. 독은 reading, 독해예요. 듣는 거랑 독해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부의 효율이 오른다. 이런 것처럼 청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영어 공부의 효율이 향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넷플릭스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도 청독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관련된 뭐 넷플릭스 영상이든 영어 동화책의 영상이든 영어 동화책의 음원이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들어봅니다. 그럼 이제 거의 100%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그 영어 부분의 내용을 한국어 자막으로 변환된 걸 한번 들어봐요. 사실 뭐 많은 선생님들의 여긴 의견이 갈려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한국어 자막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전 또 국내파잖아요. 아니, 한국어 뜻을 모르고 영어만 주장창 들으면 영어가 늘겠어요? 자, 당장 오늘부터 옆에다가 이제 아랍어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랍어를 한 달 동안 들어봐요. 아랍어가 늘겠습니까? 절대 안 늘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늘어요? 같은 원리로 어느 정도 뜻은 알아야지 영어 듣기도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한국어 관련해서 자막을 틀어놓고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이 조금 익숙해졌고 영상의 내용을 알아듣게 된다 라고 하면은 스텝 3, 영어 자막을 켜줍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그 영상을 듣고 영어 자막을 보면서 청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감 중에 두 개의 감각이 자극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미지로도 학습하고 들으면서도 학습하고 그리고 자막을 읽으면서도 학습하게 되는 엄청난 공부 방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미드나 애니메이션 학습법을 통해서 성인분들한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동시에 켠다. 이거는 사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옳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가 완전 막 노 베이스, 기초, 왕초보예요. 그러면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말이. 말은 한마디인데 동시에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따라갑니다. 왜냐면 왕초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영어가 그래도 초급에서 중급 사이다. 근데 이 청독의 스텝 2, 3를 나눠서 하기는 조금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유용한 방법일 수 있고요. 오히려 영어 고급이신 분들이 오랜만에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영상을 보거나 뭐 어떤 드라마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취미 활동과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덕업일치의 환경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독이 조금 효율이 좋습니다. 영어 공부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좋은 방법인데요. 반면에 청독 공부법의 단점을 조금 꽂자면 처음부터 막 제대로 된 패턴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to school, I want to go to work 이런 식으로 막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반복 학습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문장을 외운다라는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의 단점 딱 알겠죠? 노잼이잖아. 양극단의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 좀 이해가 가시죠? 청독법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점은 부디 여러분의 레벨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건 성인분들이 많이 하실 만한 실수인데요. 내가 어른이야. 내가 좀 영어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좀 초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뭐 Emily in Paris 정도는 쫙 이제 보고 내가 50분 내내 그냥 미드로 쫙 그냥 자막 없이 딱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바로 그냥 50분짜리 고급 레벨로 탁 가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남는 건 포기뿐입니다. 포기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쉬운 단계의 영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 뭐 영어 공부할 때 귀가 트이는 공부 방법들 한 3가지 그리고 그 이외에 청독 공부 방법들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영상들 뭐 아래 댓글로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어요. 네, 영어 전공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영어를 좋아하고 또 잘하게 돼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SC전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국계 대기업에서 출강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리스닝이거든요. 컨텐츠를 못 알아듣는다,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 심리적 박탈감은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데요.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 2가지예요. 첫 번째, 소리를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안 돼서. 우리가 이 2가지만 딱 개선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리스닝에서 나 진짜 많이 늘었는데를 빠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영어 리스닝이라고 하면은 영어 소리 자체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겠다, 뭐 영어 무작정 영어로 뭐 몇 시간씩 들었더니 귀가 뚫렸다 이런 말들이 조금 많잖아요. 외국어를요, 원어민이 하는 말을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알아듣기까지의 그런 어떤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한다는 거는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예 리스닝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어 원어민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먼저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앞선 시리즈에서 무엇을 강조했었죠? 영어 원서예요.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그리고 내가 흥미 있을 법한 영어 원서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읽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습니다.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흘려듣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권 정도 영어 원서를 읽고 그거를 오디오북으로 한 번씩만 다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간에 뭐 미드를 본 것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영어 듣기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 누적이 된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초급자라 하더라도 영어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실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눈으로 봐도 모르는데 들어서 알겠냐고요, 그 말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이 리스닝을 위한, 그리고 원서 읽기를 위한 영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해석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해석법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해석하신 분, 영어 해석하신 분 있으세요? He, 그가, gave, 주었다, me, 나에게, a book,
책 한 권을 이렇게 영어 해석하신 분 있으세요? 자, 이거는 사실은 영어 해석이라기보다는 영어 어순으로 한국말을 늘어놓은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짧은 문장일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아, 그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고 이렇게 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가 보냈다 우리에게 엽서로부터 우리의 휴가, 그것은 특징으로 하는 아름다운 사진, 해변에 대해서 그는 방문 중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셨죠? 이거는 한국말로 영어도 아니고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늘어놓은 앞뒤 없는 규칙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죠.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는요, 그래서 절대로 영어 어순으로 끊어서 파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말한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왔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지금 기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방문 중이었던 were visiting beach, 해변의 beautiful picture, 아름다운 사진을 feature, 특징으로 하는 그 엽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요, 아주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영어 문장을 language, 언어로서 프로세싱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영어 해석 연습을 할 때는 짧은 문장은 어떻게 하든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긴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영어 어순대로 한글을 나열하면 그거는 내가 한국어로 써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어 문장은 언어가 아니고 규칙 없는 정보로서만 나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을 위한 해석 연습, 그리고 원서가 빨리 읽히는 해석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된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효과 유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섀도우가 뭔가요? 그림자잖아요. 원어민이 그거를 말을 하고 있으면 정말 그림자처럼 딱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돌림 노래처럼 따라하는 게 섀도잉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 켜고 한번 섀도잉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섀도잉이라는 훈련법 자체가 동시통역사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정말 유창성을 높이고 싶을 때 하는 정말 고난이도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적인 그냥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영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 정도를 배울 때 섀도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자, 그 대신 에코잉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섀도잉의 문제점 두 번째는요,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내가 그 섀도잉에서 나오는 컨텐츠의 문장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considerable이라는 그 상당한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considerable 이런 식으로 considerable인가? 내 스스로 그 소리를 추측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효율적인 측면, 안정적인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쉐도잉보다는요 그냥 따라하기가 좋다. 그걸 에코잉이라고 그냥 있어 보이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따라하기 전에 단계가 있었죠. 먼저 여러분, 내가 어떤 문장을 못 듣는지 걸러내야 되겠죠. 그거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딕테이션, 받아쓰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받아쓰기에서도 절대 난 이거 들릴 때까지 내가 받아 쓸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르는 건 절대 안 들린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이 나빠져요. 이게 성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딕테이션 한두 번 듣고 못 들었으면 모아두세요. 한쪽에 떼어두세요. 자, 그걸 이제 잘 모았다가 이 문장을 해석할 줄 알면 음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챗 GPT한테 이거 영어 음절 몇 개야? 물어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파고한테 이거 영어 음절 몇 개야?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영어 음절 아니면 영어 음절, 이게 딱 둘이 구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요. 아, 한국말로 완전히 투박하게 발음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영어는 이 음절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한국말에서 어떤 부분을 빠르게 말을 해서 1음절로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소리 인지력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딕테이션, 음절 찾기, 그리고 마지막 내가 진짜 이거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소리를 인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리나 구글에게 물어보면 되죠. 녹음시켜보면 되죠. 걔네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학습한 거예요.
일단은 인풋 영어 원서 3권. 근데 이 3권도요 10년 걸쳐서 3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영어 원서 3권. 영어 원서 3권 읽으면 자동으로 오디오북 몇 권 들어야 돼요? 3권 들어야겠죠. 여러분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영어 원서 3권, 영어 오디오북 3개.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리스닝이 영어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해봤는데요. Awesome English에서 이제 3편의 영상을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3편을 다 보셨다면 다 연결돼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읽기가 돼야지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 리스닝이 되고, 리스닝이 되면 인풋이 생겨서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되면 영어가 재밌어서 더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고, 또 그거를 배우는 김에 이렇게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배우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응원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진쌤이었습니다.